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오늘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알테오젠 한번 주가 차트 한 번씩 봐보세요. 오늘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오늘 찍은 날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짧고 쉽게 이야기하는 거 가장 좋아하니까. 크게 알테오젠은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이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최근에 급등한 게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한 몫을 하고 있죠. 물론 비만 치료제도 있지만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얘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ADC라는 게 있어요. 이 ADC가 뭐냐면 약물하고 항체를 결합을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약간 표적 항암제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링커 기술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항암제가 있죠. 내가 암 환자야. 항암제가 있는데 약을 투입하면 이 항암제가 너무 독성이 강하잖아요. 왜냐면 암세포를 죽여야 되니까. 근데 이 암세포로 죽이기도 하지만 멀쩡한 이 몸에 있는 세포도 같이 죽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힘도 기운도 못 차리고 계속 누워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요. 보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환자 당사자는 이제 고통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됩니다.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때문에 요즘에 이제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와요. 표적 항암제 또 가입하라고. 그런 것처럼 표적 항암제 기술이 많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 알테오젠의 기술이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링커 안에 약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링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RNA, 우리 에스티팜 이야기할 때 RNA, LNP 기술 필요하고 캐핑 기술 필요하다 얘기하듯이 이런 링커를 만든 거예요. 그 이 안에 약물이 들어가, 항암제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일반 세포를 지날 때는 약물이 발사가 안 돼. 이 캡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암세포를 만났어. 돌아다닌다. 몸 안에 돌아다니다가 암세포를 만나면 그때 항암제가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 링커에서. 그래서 약간 되게 좀 신기한 기술이죠. 근데 이런 기술을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임상 중에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알테오젠이 하는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고난이도 기술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와, 대단한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알테오젠이 급등 나온 건 세 번째 사업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사업이 뭐냐면 알테오젠에서 개발한 히알루로니디아제라는 게 있어요. 히알루로니디아제가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맥주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있죠. 우리 링겔, 영양제 같은 거 수액 맞을 때 이제 우리 정맥에다가 이제 놓고 수액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정맥주사를 넣는 게 이게 이제 가장 빨리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피 흐르는 거에 이제 약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되고, 뭔가 이제 우리가 급성 체하거나 장염이나 뭐 아니면 열이 너무 많이 맞아서 수액을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맥주사를 맞는다.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 정도 걸리죠. 양에 따라서. 근데 이제 피하주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잖아요. 엉덩이에 놓거나 배에 놓거나 뭐 허벅지에 놓거나. 그래서 이 피하주사 같은 경우에는 정맥을 바로 찔러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꼭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도 스스로가 이제 주사도 넣을 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 당뇨병 환자들 보면 인슐린 이제 배에 자기가 알아서 주사 놓지 않습니까? 상당히 간편합니다. 근데 이제 피하주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피부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몸에 퍼지는데, 약효가 이제 번지는데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주사가 정맥주사용으로 나왔냐 피하주사용으로 나왔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알테오젠이 가진 기술, 그러니까 정맥주사제를 피하주사제로 바꿔서 넣을 수 있는 그 기술. 그래서 최근에 이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약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키트루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고, 이게 2023년 작년 기준 봤을 때 의약품 매출 1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바로 이 키트루다입니다. 이게 머크에서 개발한 이제 약인데, 이 키트루다가 독점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요. 2028년에 만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약을 하나 만들면 한 20년에서 25년간 독점 기간 동안엔 다른 약들이 팔 수가 없잖아요. 이 똑같은 제형의 약을. 그래서 그 독점 기간을 주는데 독점이 끝나게 되면 이제 막 제네릭도 나오고 요즘에는 바이오시밀러가 나와가지고 이 시장을 이제 더 싼 약들로 이렇게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키트루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점 기간 28년 이후에는 만료가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키트루타 같은 경우 정맥 주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하 주사로 바꿀 경우에는 특허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 미국 CMS에서 CMX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 서비스 센터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하나의 활성 성분으로 이제 두 가지 제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활성 성분을 본다. 그래서 특허가 연장될 수 있다라는 그 항목이 있나 봐요. 그래서 머크가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고 싶은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랑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를 주고 계약을 했냐? 계약금은 2천만 달러를 줬고요. 그리고 앞으로 누적 순 매출에 따라서 4억 2천만 달러로 추가 마일스톤을 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이 나오면 최대 이제 5천억까지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머크에 팔면 다른 우리 신약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술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했어. 그러면 내가 만드는 신약을 이 회사한테 준 거잖아요. 딴 데 매출을 못 일으키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을 판 거 아닙니까? 이 기술을 아무한테나 다 팔 수 있어. 근데 오히려 머크한테 이번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예를 들어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있는 회사들이 알테오젠을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왜? 그것도 머크에서 다른 약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을 정맥 주사 피하 주사 바꾸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레퍼런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자기 특허 만료된, 특히나 이런 신약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형을 바꾸면 특허 기간이 연장이 되면 거의 대부분 이 만기가 임박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이랑 계약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하고 싶을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 기술 있죠. 히알루로니드제. 이 기술이 가장 모멘텀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여기서 1차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숨고르기가 이루어집니다. 한 3개월 동안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절대 깨지질 않아. 그러니까 2차 랠리가 나왔어요. 그럼 2차 랠리 나온 이후에도 깨지냐 안 깨지냐 보니까 계속 저점을 지켜. 그러다가 오늘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러면 이때처럼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 아닙니까? 그럼 맞아요. 하지만 왜냐하면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덧 16조가 됐습니다. 16조짜리 회사가 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그럼 밸류를 내면 어떨까요? 밸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까지 이 회사가 적자 회사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무슨 적자 회사가 16조 나가. 말도 안 돼. 이건 폭락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이오는 그런 쪽에 재단을 하면 안 돼요. 바이오는 밸류를 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만약에 고성장이 가능하다면 바이오는 그런 시가총액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일단은 수급 상황이나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즘에 삼천단지약도 막 날라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바이오 쪽에 이제 드디어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올해까지는 적자지만 내년에 예상 매출액이 1625억 원에 영업이익이 무려 637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2026년 예상 매출액이 4660억에 영업이익은 3500억이 예상된다. 거의 매출액에서 돈 일부만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버리죠.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게 예상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예상치가 다 들어맞는다고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바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계약 내용 상황에 따르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지 계산이 돼야 이제 뭐 알테오젠이 내년에 실적 얼마 나오고 2년 후에 얼마 나오고 이게 계산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 고성장은 이미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이다. 왜? 머크랑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계약이 나올 수 있다. 줄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모멘텀들이 결국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일 텐데요. 알테오젠은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꽤 많이 지금 현재 포진되어 있다. 왜냐면 아까 바이오시밀러 이야기했죠. 그것도 임상 상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
그 다음 결과 나올 거 있고, 그 다음에 피아 주사 같은 경우도 머크가 지금 현재 체결이 됐지만 또 다른 빅파마나 또다시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ADC가 지금 임상 중에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임상 중간 결과나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모멘텀들이 많다. 이 회사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이 척척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더 가지고 보셔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사적 신고가 이유 말씀드렸는데, 분명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가 랠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느냐? 저의 대답은 yes.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